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그리고 각종 인버스 종목들을 분석드릴 건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행히 추세를 잘 돌리고 있어요. 현재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추세를 잘 돌리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은 돌파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뭐 7%, 8%대 올라가는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 매수 못 해가지고서 너무 아쉽다 하지 마시고 이제 돌파 매매해도 늦지 않다. 차라리 안전하게 돌파 매매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지수 나올 때 이때 올랐어야죠. 근데 오르지 못하고 오르지 못하고 밀려버리는 게 참 증시가 별로더라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올랐어야 될 증시는 올랐어야 된다. 그런데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하게 쏟았고 지금도 사실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증시예요. 이걸로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제 CPI는 비농업 고용지수 더하기 CPI 포함해서 최소 나스닥 3%는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성 재료고요. 근데 아직 비리비리하죠. 관세가 아직도 증시를 누르고 있다라고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증시는 얼마 빠지지 않았는데 공포지수만 확 빠졌어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자, 공포지수가 빠졌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공포지수가 이제 올라갈 때 증시는 또 과하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빅스 기준으로 지금 추세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하나의 파동값을 우리가 한정할 때 있어서 자, 하나의 상승 파동값이 자, 일단 났고 자, 조정이 출현할 때 있어서 이렇게 그서 보면은 자, 지금 두 번째 조정은 0.5 대략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약간 더 빠지는 한 7에서 8% 정도 더 빠지는 이 구간 우리 염두하고 있고요. 그래서 빅스 기준으로 21에서 한 22불 정도 이제는 지지받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1불에서 22불을 지지받는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위로 이 추세를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추세를 올린다고 해서 바로 막 50, 60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한번 보자. 우리가 29불에 30불에서 다시 한번 쌍구점 그리고 밑으로 밀릴지 여기 돌파할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인데 일단 21에서 22불 지지받으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염두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최소 뭐 이게 이제 뭐 크게 봐서 1파, 2파 아이고 왜 안 그려지죠? 크게 봐서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이렇게 막 5파선까지 끝까지 올라갈지 아니면은 그냥 ABC로 끝날지 그거는 가봐야 돼요. ABC로 끝날지는 가봐야 되지만 실제로 21불, 22불 지지받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28불 때 돌파하게 되는 빅스는 38불 때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보면서 인버스도 지속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 단기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빅스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나오면서 자, 그럼 엔비디아 어떻게 대응하냐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사실 미리 밑에서 매수하지 못했으면 사실 지금은 애매해요. 그래서 2%만 더 오르면 되거든요. 지금 과거에 이 추세를 이탈해놨기 때문에 이 추세 이탈해놨기 때문에 이 추세를 돌파해야 되는 게 숙제예요. 118불에서 120불. 엔비디아는 118불에서 120불 돌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 구간 돌파할 때 매수해도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구간은 돌파 매매를 진행할 때 대략적으로 굳이 117불, 118불 아니어도 한 116불, 117불 돌파할 때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돼요. 그럴 때 있어서 120불 때 맞고 밀리더라도 118불 때를 지지받는다면은 여기서 이제 횡보 나오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을 그리고 단기적으로 130불 때까지 본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기준으로요. 단기적으로 130불 때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는 좀 안내를 드릴게요. 대신에 이게 상승이 이루어지려면은 118불에서 120불을 돌파해야 130불이 보이는 구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돌파하고 지지 바다에 오릅니다라고 안내드려도 오른다라는 인사이트 하나만 기억하고 여기서 매수했다가 이렇게 푹 꺼지는 불상사를 맞이하게 되죠. 왜냐면은 돌파해야 되는 구간을 돌파해야 오르는 거예요. 이 구간 돌파하지 못하면 이 시절에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맞고 밀리고 더 밀렸던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하락이 출현할 때 있어서 당연히 이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어도 대략적으로 125불, 130불 때까지 올릴 수 있어도 맞고 더 밀리거나 아니면 실제로 상승이 절단 나서 올리다가 125불대에서 절단 나버리고 다시 밀려버리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를 항상
칼같이 대응해야 된다. 언제나 이렇게 손절가 대응 진행해야 되고요. 자, 125불도 하나 좀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118불에서 120불 돌파 못하면은 굳이 엔비디아 막 무리하게 끌고 가지 않아요. 어차피 다시 내려오는 가격이 110불 때까지 110불 때 아래로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지금은 약간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자 140대부터 140불 때부터 이어졌던 이 하락 추세 지금 추세 거의 다 닿았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긴 하거든요. 종목이 자 차트는 이런 식으로 볼 때 있어서 이런 식으로도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도 움직여요.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해서 좀 대충 그렸는데 무슨 패턴이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려서 여기서 돌파할 것처럼 나오다가 결국 이런 식으로 돌파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무너진다. 이 무너지는 거 좀 과하게 쏟아지는 경향들이 있고요. 네, 이 정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 무조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돌파가 무조건 나와줘야 그리고 조금 더 박스권 우리가 위로 그릴 때 이 추세를 하락 추세 상단부를 돌파하는 이 순간이 박스권 직전 상단부 동일 118불 120불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엔비디아 없으면은 2%만 있다가 118불 120불 돌파하면 진행해도 되겠구나 단기적으로 125불 130불 돌파하는지 무척하시면서 예, 종목 리딩 하시면 되고 안되면 맞고 밀리면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여기서 크게 쌍바닥 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체크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도 사실 마이너스 15% 밀어내고 나서 당연히 마이너스 15% 밀어내면은 반등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우리가 한 번은 매수를 했어야 됐고 뭐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없었어도 사실 괜찮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돌파 매매가 충분히 가능해요. 테슬라도 그렇고요. 예, 동일 기준에서 테슬라도 지금 하락 추세 이렇게 그어놓고 나면은 테슬라는 이제 하락 추세 막 돌파한 상태죠. 그리고 박스권을 2개 그어놨는데 결국 이렇게 크게 보면 이게 하나의 박스권이고요. 예, 지금 위에서 올라오는 21선, 51선, 파란색 51선 돌파해줘야 돼요. 그게 250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230불, 240불 돌파였고요. 두 번째가 250, 260불 돌파예요. 그래서 지금 260불 때까지 돌파가 나와줘야 이후로 290불 때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290불 대를 돌파해야 이 330불 대 340불 때까지 상승이 가능해요. 근데 330, 340 적어드리지 않는 이유는 일단 290 돌파하고 나서 그때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과하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호재가 계속 터질수록 계속 올라갈 건데 문제는 관세가 계속 증시에 하방 압력을 불어 넣어줄 거라 시원한 폭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좀 답답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분위기는 좋았죠. 좀 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본다면 자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노려봐야 돼요. 자 갭상승을 했죠. 첫 번째로. 자 이렇게 볼 때 갭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은 횡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횡보가 나오면서 추세 상단 돌파했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현재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신 현재가 매수할 때 손절가는 무조건 박스권 최하단부 몇 불이죠? 240불. 그럼 테슬라는 240불 이탈하면 전량 매도한다. 아니면 비중 축소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다. 이런 아니면은 240불 이탈하면은 인버스 잡는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인버스를 좋아하면은 240불 이탈할 때 테슬라 인버스 매수 아니면은 뭐 매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거죠. 240불 때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2선 51선 그리고 장기 이평선 112일선 이게 이렇게 만날 건데 그리고 이게 240불 근데 밀려버리면 지지 못 받는다는 거죠. 240불 여부 체크하시면서 240불을 지지받고 테슬라 올라간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60불 돌파해줘야 돼요. 260불이면 이렇게 우리가 선 그었을 때 이 앞선 G라인들 지지받았어야 되는 구간 지지 못 받고 돌파했어야 되는 구간 돌파 못했던 여기 단기적인 저항 260불 그리고 위에서 올라오는 112일선 저항으로 존재하는 260불 여기 돌파해줘야 더 간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지금 없는 분들은 현재가 매수하면서 240불 대응하시거나 아니면은 위로 올라갈 때 딱 내가 현재 구간에서 4%, 5%더 상승하고 나면은 그때 매수하자 라고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매수했다가 4%, 5% 떼먹고 돌파 못하면 매도하는 이런 단타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같은 시황이 나와도 내가 성향이 어떤지 내가 어떤 안정형인지 공격형인지
내가 인버스를 좋아하는지 레버리지를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떨어질 때도 레버리지 매수를 하냐 인버스를 매수하냐 올라갈 때도 어디서 분할 매수를 하고 어디서 전략 매수를 하냐를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격적이면은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내가 안정적이면은 그냥 종가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대신에 종가 보고 떨어졌네 어떻게 하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겠죠. 그럴 거면은 실시간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네,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도 사실 비슷해요. 네. 다 대부분 종목들이 다 어제 갭 띄어서 상승 나왔고 장 초반에 약간 눌렸다가 결국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도 차트 좋죠 현재.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을 때 이렇게 지금 삼각 추세예요. 지금 저점 올리고 고점 높이 고점은 그대로고 저점이 높아가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팔란티어도 85불 돌파매매 가능하고 81불 이탈하는지 봐야 되는데 이제는 이거 83불로 보시죠 차라리. 81불보다는 83불. 그래서 이 종목도 83불 이탈하게 되면 빈축소 진행하고 뭐 현재가 매수도 가능하고 85불 돌파매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따가 프리장에 85불 돌파하고 있다면 돌파매매 진행하면 돼요. 실시간으로 85불 돌파매매 진행하고 그렇게 되면 이미 한번 상승이 나왔고 횡보 나오고 또 나오는 상승이기 때문에 직접 90불에서 93불 적어놨네요 여기. 90불에서 93불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 그래서 이번에 좀 올리면은 이 박스권 상단부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진짜 박스권 상단부까지 올리지 않을까. 근데 이 박스권 상단부 바로 돌파하면서 뭐 100불 갑니다, 200불 갑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 한 번은 맞고 밀려요. 바로 돌파가 아니라 맞고 밀리고 못 올리고 다시 지지받는 구간 85불 대를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 다음 더 갈 수 있는 이 그림 봐야 되는 거죠. 하락장에서 장기 이평선은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한다. 이게 항상 대부분 종목들의 패턴이에요. 그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팔란티오도 이 기준에서는 1차 매수도 진행 가능하고 돌파 매도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종목 중 3개 진행드렸는데 3개 진행드린 종목 모두 다 돌파 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아이온큐도 뭐 똑같겠죠. 네, 양자 섹터도 중요하니까 양자 섹터까지만 말씀드리면은 21.5불 돌파 매 진행했어야 되기 때문에 21.5불 빈축소해야 되는데 이거 21불 좀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고 러프하게 21불 비중 축소 진행할게요. 뭐 전략 매도 하셔도 되고요. 비중 축소 진행하셔도 되고요. 네. 이게 저는 비중 축소라고 안내 드리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 치고 난 인버스 잡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략 매도 해야겠죠. 반대로 20불 이탈할 때는 진짜 전략 매도 진행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3.5불이 1차 목표가예요. 23.5불까지 혹시 반등이 나온다면은 1차 목표가 끌고 가시면 되는 것이고 23.5불 돌파하게 된다면은 두 번째로 25불에서 26불 때까지 2차 목표가를 봅니다. 아이온큐. 그래서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 시외 22.45불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건 23.5불 똑같죠. 아까 이것도 테슬라처럼 4% 5%만 더 오르면 그때 돌파면 진행하자. 이 구간 돌파면 그때 돌파면 진행하면서 23불에서 23.5불 돌파할 때 돌파면 진행하고 25불 26불 때 한번 돌파하는 거 체크하자. 근데 아까도 안내드렸지만 한 번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종목은 없어요. 밀렸다가 지지받고 다시 가요. 그래도 불구하고 뭐 현재가에서 25불 26불까지만 올려도 수익률 20%대니까 내가 저 수익을 내겠다 싶으시면은 현재가 매수하시고 21불이나 20불 전략 매도 진행하다 생각하시면서 종목 이끌고 가시면 됩니다. 네. 어제 리졸브는 좀 제가 1차적인 매수를 했죠. 네. 어제 리졸브 여기 돌파할 때 좋은 구간이어가지고 돌파매 진행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힘이 좋았어요. 어제 뭐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뭐든 이 구간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박스권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박스권 내에서 종가를 마감해 버렸는데 자 이런 식으로 리졸브는 어제 박스권 돌파해버리길래 아이 그럼 매수하자 매수했고 리졸브도 현재 개인적으로는 수익권이에요 10% 그래서 리졸브 괜찮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인버스 전략 매도하고 잡은 것 중 하나여서 단기 목표가 2불까지는 한번 홀딩 해볼 예정입니다. 반대로 저도 리졸브 같은 경우는 이제 1.75불이나 1.7불 이탈이 되면은 매도할 예정이고요.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1.5불대에서 1.4불대나 1.5불대
이 구간을 지지받는다면은 리졸브 다시 가는 걸 염두하고 재매수하면 되죠.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밑에서 못 잡은 거 막 아쉬워하지 말고, 사실 여기서 못 잡잖아요. 저도 이 구간에서 못 잡아요. 반대로 인버스 보유하고 인버스 매도하고 있을 시간이지. 그래서 반대로 돌파면 진행했을 때 돌파 매매만 잘 잡아도 수익이 나요. 근데 아직 안내드렸던 테슬라,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아이온큐 다 돌파면 아직 가능한 구간들이 있고요. 대신에 손절과 대응은 무조건 해야 된다.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버스 간단하게 이제 짚어드리자면은, 자, XXX 현재 구간 나쁘지 않아요. 현재 구간 밑에서 추세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지금 장기 입평선 448, 224일선 지지받고 있는 구간들이고요. 이제는 224일선 지지받고 폭등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224일선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지받는다고 더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지금 위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 약간 더 돌파받지 못하고 약간 더 밑으로 밀려가면서 23불 때, 23.5불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밀릴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래서 자, 인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자,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수를 한다면은 저는 이거 27불 돌파하면 다시 매수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27불까지 돌파하게 되면은 증시 분위기 다시 바뀌는 거고,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다시 올라갈 수 있구나라고 그냥 인지하면서 이끌고 가면 되고요. 반대로 밀린다면은 어이구, 밀려준다면은 대략 한 23.5불, 22.5불 이 구간대까지 밀리면서 밀릴 거고, 여기 다시 한 번 더 지지 받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에 대해서도 그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레버리지 상품들이 올라가는 그림과는 반대로 인버스 상품이 약간 내려가는 그림 비슷하게 보이는 게 신기하긴 하죠. 그리고 MSTZ, MSTZ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평선 다시 모아가고 있어요. 이평선이 모인다는 거는 위든 아래든 하나 방향성 강하게 준다는 거예요. 이건 MSTU도 동일할 거고요. 네, 이평선 지금 모아가고 있는 이런 구간들에서 이평선이 모인다라는 게 한번 어떤 추세를 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MSTR이 결국 움직여야 되긴 하지만 MSTR 기준도 5분봉 기준에서는, 그리고 3분 기준에서는 이평선이 지금 모이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이런 구간에서 이평선이 모였을 때 어떤 방향성이 정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이평선이 모였을 때 강하게 상승 나왔던 구간, 이평선이 모였을 때 강하게 폭락이 나왔던 구간, 그리고 요 MSTU 기준에서도 이평선이 모이니까 강하게 폭락이 나왔던 이런 구간들처럼 현재도 이평선이 모였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MSTU가 올라갈 가능성과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상태로는 자, 삼각추세 지금 이렇게 횡보하면서 올렸고, 삼각추세 위로 돌파가 나온다면은 290불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MSTU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최소 10%대 이상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MSTU 기준이기도 하겠죠. 반대로 돌파가 못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 이평선 3개를 돌파하지 못하는 이 저항으로 존재해버리면은 다시 한 번 더 바닥 구하러 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MSTU는 우리가 지금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3%, MSTU 기준에서는 6%겠죠. 대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불, 5.5불 뭐 이런 거 돌파할 때 매수해도 돼요. MSTU는 한 5불에서 5.5불 돌파할 때 매수하자. 그래도 네, 수익 낼 수 있고, 아니면은 밑으로 빠질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MSTZ 같은 경우도 이 경우에서는 그럼 다시 한 번 더 단기적으로 쌍고점까지는 그래도 갈 가능성도 존재하고, 계속 횡보가 나오다가 그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밀어낼 가능성까지 염두하면서 이 종목 19불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 치고 MSTU 잡으러 가면 되죠. 이 종목은 19불 이탈하게 되면은 MSTU로 스위칭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버스까지 좀 분석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멤버십 홍보 진행드리자면은, 자, 오늘 분석드렸던 레버리지 상품들에 대해서는 이미 회원들 기준에서는 3월 11일에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어요. 그래서 CPI 예상치보다 낮을 것이고, 그래서 증시 반등이 충분히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안내드리면서, 그래서 당시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안내드렸어요. 엔비디아 107불대에서, 그리고 테슬라 210불대에서
이런 식으로 급등 가능성에 대해서 존재하면서 매수하자. 팔란티어도 70불대에서 매수하자 안내 드렸었고요. 혼자 주식하시면서 좀 어려우시다면은 네, 저희 트레이딩 센터 도움 받아가시면서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중 하나 가입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차피 똑같은 인사이트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픈 기념 이벤트로 1만원 할인 진행드리고 있고요. 가입 링크는 영상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매매 전략을 주 2회에서 3회씩 안내드리고 있고요. 매크로 데이터 분석, 어제 CPI도 나오자마자 바로 분석 드렸고요. 그리고 종목별 옵션 분석 매일매일 진행드리고 있고요. 네, 직전에 저 레버리지 매수하기 전에는 또 인버스를 매수했었기 때문에 인버스 매수분을 월요일에 매도치고 레버리지로 스위칭해서 레버리지 수익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은 사실 실시간으로 대응해야지 내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이런 구간에서 매도치고 다시 이런 구간에서 지금 매수 진행해서 다시 올린다면 수익으로 다 낼 수 있는 구간이겠죠. 정말 어려운 매매 방식이나 성공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달만 이끌고 가면은 1년치 수익 다 내는 거예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